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전번에 우리 통일증맥군이 회원님으로부터 인민군 군간 식별법에 대한 방송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한번 방송을 했었고, 오늘은 인민군 군간 식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대열이라는 과목을 넣고 대열 규정을 넣고 인민군 군간 식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사격 과목을 넣고 인민군 군관들을 식별하는, 군관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격이라고 하게 되면 총 쏘는 것부터 생각나시죠? 총 쏘는 것부터. 그런데 총 쏘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리론 공부를 먼저 시킵니다. 아마 국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공부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전 훈련하는 거죠. 나가서 인민군 군관들을 키우는 군관학교들에서는 이 리론과 함께 교수 방식이라는 이런 것도 배워줍니다. 교수 방식은 대원들에게 사격에 대해서 또는 혹은 전술에 대해서 혹은 대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배워주는 이런 과목이거든요. 교수 방식은. 이건 다 다릅니다. 전술에도 교수 방식이 있고 시험 칠 때도 우리 군관학교에서 그렇게 치거든요. 만약 전술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친다 하면 실전, 그 다음에 교수 방식, 그 다음에 리론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작도 있죠. 동작. 이렇게 네 가지로 치거든요. 사격, 체육 다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게 되면 그건 군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닙니다. 사격훈련에서 리론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실리 들어서 제가 자동보총의 사격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AK-47 자동소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자동보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자동보총의 사격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칠 땐, 병사들을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동보총의 사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격발기를 당겼다 놓으면 격침장치와 총탄 물개가 달린 격발장치는 뒤로 들어왔다가 복자 용수철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총탄 물개는 탄창에 있는 총탄을 물고 격발기에 파여진 홈을 따라 270도로 돌면서 약통실에 탄약을 들이밀어 놓고 폐쇄한다. 격발기에 탁 당기지 않습니까? 쫙 당겼다 놓죠. 쫙 놓으면 그 사이에 격발장치에 있는 이 격침과 그 다음에 총탄 물개가 있거든요. 그 총탄 물개와 격침이 달린 격발기가 통째로 따라 들어온다. 따라 들어왔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탄창에 있는 제일 위에 올라 있는 총탄을 탁 무는 거죠. 총탄이라는 챙김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턱이 마지막에 딱 있죠. 그 턱을 딱 무는 겁니다. 물고 270도로 돈다. 이게 270도 돌면서 약통실에 총탄을 딱 밀어있죠. 그렇게 하고 뒤로 폐쇄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죠. 방아쇠를 당기면 격동장치의 고리는, 방아쇠를 당기면 격동장치 고리는 방아쇠 고리에서 벗어나면서 격침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그 고리가 있는데 방아쇠 탁 당기면 고리를 벗어나면서 격침을 때리고, 격침은 총탄이 내관을 때린다. 내관을 맞은 총탄에서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을 발사시킨다. 총알은 총신강에 있는 강선을 따라서 회전하면서 발사된다. 이렇게 요 부분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사격에서 이제 방아쇠하고 격동장치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고리가. 방아쇠 탁 당기면 고리가 풀리는 거죠. 풀리면 격침 망치가 딱 하고 격침을 때려준다. 그 망치 한 요만하거든요. 딱 때리는 거죠. 그러면 총탄에 있는 내관을 딱 때렸으니까 총탄에서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탄을 앞으로 발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총신강을 따라서 총신강에 또 강선이 있거든요. 음강선, 양강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남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음강선, 양강선 이렇게 말하죠. 들어간 게 음강선, 나온 게 양강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런 해점 쫙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총알은 돌면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여기서 이 이야기 해드리겠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사시던 이 교포분인데 시민권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북에서 간첩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도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강선수가 뭔지도 모르더라. 강선이 뭔지도 모르더라는 거죠. 예? 북에서는 그런 거 교육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외래어로 강선이라고 말하겠나? 어쨌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서도 교육한다 그랬죠. 사격 교육에서 첫 과목이 리론 강의거든요. 리론 강의는 무기 지원부터 먼저 배워준다. 이 자동보총은, 이 권총은 이렇게 어떤 권총이라는 것, 그부터 배워주거든요. 그게 강선수가 속해져 있는 겁니다. 강선수가 몇 조라는 강선수는 조로 나누거든요. 음강선과 양강선이 있기 때문에 조로 나누는 겁니다. 음량으로 있기 때문에 한 조 돼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게 되면 그런 군사훈련 받았다는 걸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 전 지금도 땅크병 시절에 제가 타던 그 땅크의 강선수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개월밖에 타지 않았거든요. 땅크병으로서. 92년도 12월부터 93년도 7월 20일 7일까지 7월 27일 날 제가 하사 군사 칭호 받고 그 중교수로 삼방송 중교수로 이렇게 조동대 갔으니까요. 비록 8개월밖에 제가 타지 않았지만 그 강선수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크 강선수는 40조입니다. 우리 땅크가. 제가 타는 땅크가 68년식이어서 구형형이었거든요. 90 땅크. 그때 신흥모 땅크, 그 다음에 천마호 땅크 나올 때였습니다. 천마호도 구형, 신형 이렇게 나눠서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단에는 이렇게 구형 땅크들이 있었죠. 우리 연대에는 띠3사라는 땅크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땅크입니다. 그 땅크. 띠3사 땅크 대대도 있습니다. 우리 연대에는. 한 개 대대가. 이야기 또 잠깐 다른 데 걸렸네요. 이게 총알이 그 다음에 총신강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또 설명하는 겁니다. 총알은 가스구멍을 지나면서 총신강 안에 가스구멍이 있는 겁니다. AK 소총 보면 이렇게 총신이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구멍이 쑥쑥 나는 거 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가스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알이 가스구멍을 지나면서 일부 하약가스는 가스구멍을 따라 들어가서 활색대를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활색대를 뒤로 밀어 격발기를 다시 밀어준다. 활색대에 격발기가 달린 겁니다. 격발기 손잡이가. 그러면 총알이 총신강 짝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가스구멍으로 가스가 앞을 탁 막고 있으니까 총알이 아직은 가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활색대로 뒤로 탁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격발기가 다시 당겨지는 겁니다. 그 뒤로 밀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뒤로 들어온 격발기는 복자 용수 처리에 의해서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총탄 물개는 탄창에 있는 총탄을 물고 격발기 홈을 따라 270도로 돌면서 약통실에 총탄을 밀어놓고 총신을 폐쇄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민군에서 이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군관으로 복무했다는 그런 사람이면 이 정도로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격理論 교육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격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식별해야 될까요? 총 잘 쏘는 거? 물론 총도 잘 쏴야죠. 그런데 총 잘 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국군에서 실례 들으면 국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사람들도 모두 그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들보다 사격을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예? 사격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인민군 군관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예? 이렇게 사격 원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사격 원리나 사격理論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민군에서
군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에 이 탈북자들이 모임 자리에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가 뭐 군사복무를 하던 때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대고 있는 겁니다. 종편에 나와서 그 인민군을 헐뜯고 있는 네, 그런 탈북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군사복무한 게 맞아? 맞다는 거죠. 어디 부대에서 어디서 복무했어? 어디서 복무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물었죠. 야, 너 공탄 연발로 쏘는 방법 알아? 공탄 아십니까? 그리고 또 격술 제3형님 뭔지 알지? 격술 제3형. 격술은 1형, 2형, 3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훈련하거든요. 우리가 격술이라는 거 아시죠? 특수부대가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인민군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뭐 야, 네? 그런 거. 그게 제일 첫 동작이 있거든요. 격술 제3형. 다른 건 다 몰라도 제일 첫 동작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인민군에서 복무하는 친구들은. 네?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줄 그 기회가 있겠는지 예? 있으면 제가 한번 형동작은 제가 대체로 기억하거든요. 창격전 같은 경우는 100%다 기억하고 있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남한에 온 지만 해도 이제 7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대충은 기억나죠. 네? 야, 너 격술 제3형 첫 동작이 뭐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인민군에서 복무하던 그런 제대군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군인 출신 탈북자들도. 그래서 넌 알아? 알지. 그거 왜 몰라? 아, 그럼 저 새끼 아니네. 야, 너 구사공만 게 맞긴 맞아 임마. 그 아이들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자리에 있는 그 인민군 출신 그런 인민군 제대군인 출신 탈북자들한테 야, 너는 저런 개소리 듣고도 왜 가만히 있냐? 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싸우기 싫어 그런다. 시끄러워서 그런다. 아, 그 새끼 그 개소리 치다가 입이 아프면 가만두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시끄럽죠. 그런 애들과 싸워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더럽고 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탄이 뭔지. 공탄이라는 거는 앞에 탄알이 없는 그 총탄을 말합니다. 탄알이 없는. 방아쇠 당기게 되면 총알은 나가지 않고 소리만 꽉 나죠. 예? 총알이 이렇게 그 발사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총알이 없으면 가스 구멍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연기만 쫙 연기가 불길만 쫙 뿜어버리거든요. 공탄은 번쩍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격발기가 가스 구멍으로 다시 가스가 들어가서 활색대로 밀어야만 다시 재장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스가 총알이 없으니까 들어갈 가스가 없는 거죠. 가스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탄은 연발 사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탄 사격할 경우에는 우리 국경부대 같은 경우에도 공탄 3발씩 주거든요. 제일 위에다 탄창 제일 위에 공탄 3발 넣고 그 밑에다 그 실탄을 15발 장진하는 겁니다. 15발씩. 그런데 그러니까 공탄 쏠 때는 땅 쏘고 격발 또 당기고 또 땅 쏘고 또 당기고 땅 쏘고 이렇게 3번 쏴야 되는 겁니다. 공탄 쏠 때는. 그래서 섯 3번 하지 않습니까? 선 누구야? 선 누구야? 섯 해서 안 쏘면 그냥 땅 한 번 쏘는 거죠. 그래서 안 서. 그럼 또 땅 또 쏘는 겁니다. 또 또 안 서. 또 3번 쏘고. 그래서 총 그 귀에는 그 단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경질서 위반자죠. 그 체포할 경우에는 6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실탄 쏠 때까지. 6번의 기회 동안에 서지 않게 되면 실탄 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그런데 그런 공탄도 연발로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발로 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군사복무를 해본 그런 사람이야 아는 거죠. 연발로 쏘기도 합니다. 그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민군에서 군사복무를 해본 사람만 아는 문제들인 겁니다. 예? 이론적으로 인민군을 공부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군사복무를 오래 해본 사람들한테는 들짝이 나는 거죠. 아, 자기는 군사복무 안 했어. 전 거짓말이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탈북자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 군사복무, 북에서 군사복무를 한 탈북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도 군사복무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긴 뭐 중국 사람이 그좀 탈북자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저 미국에서 그 디펜스 포럼인가요? 그 회장을 하는 수산 솔티 그 지하에 있는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애라는 그게 대표거든요.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를 하는 조진애라는 네?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자를 지금도 북한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는 조진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또 그 여자들은 북한 사람이 맞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조진이 내 딸이 맞다, 내 언니가 맞다 이러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뻔한 문제도 뭐 그저 아니라 하면 된다는데요. 그리고 증인이 옆에 있으면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보니까 탈북자들은 그러니까 먼저 내가 와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는 탈북자한테다가 올 때 전화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야, 니 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럼 또 그 와서 또 이걸 또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그 뒤에 증인이 있으면 이거는 앞에서 그 말한 사람은 그건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되는 거죠. 예? 도저히 2명밖에 안 되는데 증인은 1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현실인 겁니다. 북에 가지 못하니까 가서 확인을 못하는 거죠. 예? 확인을 그 사람들이 주장의 진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 중국 닝보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 유인 납치한 이 허강일이 같은 이런 범죄자들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말하며 울며 불며 돈벌이 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거짓말들 까발키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영향이 너무 적고 너무 힘이 듭니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요. 구독자도 적고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 속에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 이런 정말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